이 시간에는 SST 2부로 로더부터 테스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SST 메뉴에서 로더스를 누르시고요. 프로즈맥스에는 두 개의 로더가 있습니다. 메인 키트를 장착하기 위한 로더가 앞쪽에 있고 오토 이플런트 키트를 장착하기 위한 로더가 기계의 왼쪽 편에 있습니다. 스타트를 누르시면 로더가 최대로 나오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또 최대로 들어가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시간을 잽니다. 4.5초 이내에 각각 엔드 포지션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은 3초에 도달해서 테스트가 패스된 상태고요. 넥스트 누르시고 스타트를 누르시면은 어떤 로더가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지금은 오토 이플런트 로더가 작동 중이고요. 그러면은 오토 이플런트를 확인해 주시고 앞쪽에 있는 로더가 작동 중이니까 앞쪽에 있는 로더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끝났으면은 넥스트를 누르시고 두 가지 테스트가 모두 패스했기 때문에 서밋 눌러서 제출합니다. 로더까지 끝냈고요. 모터로 가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누릅니다. 그럼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오토 이플런트, 그 다음에 이플런트 필, PVP, 다이얼세이트, 리플레이스먼트, 블러드 펌프의 순서로 모터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부 세우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또 잘 도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모터의 회전수와 방향, 정지 신호에 잘 멈추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모든 펌프가 멈췄으니까 마지막 스탑 올 테스트 패스 모든 테스트가 패스가 되고 있고요. 한 번에 스탑하는 스탑 올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네, 모두 패스가 되었고요. 넥스트를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하십니다. 스타트를 누르면은 어떤 펌프가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블러드 펌프가 동작할 때는 블러드 펌프를 리플레이스먼트 이플런트가 동작 중이죠. 다이얼세이트, PVP, 오토 이플런트 동작하고 있는 펌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누르시고 모든 테스트가 패스되었기 때문에 서밋 눌러서 제출합니다. 다음 파워보드 테스트. 파워보드 테스트는 기계에 인가되는 전원을 스스로 테스트를 하고 컨트롤 프로세서 또는 세이프티 프로세서에 의해서 파워가 리부팅하는 상태들, 그때 라이트는 어떻게 바뀌며 부저 소리는 어떻게 나는지 그러한 것들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서플라이 테스트는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스타트를 누르면은 기계에 인가된 전압들에 대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넥스트 누르시고요. 두 번째는 파워 서플라이 컨트롤러 테스트. 스타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컨트롤 프로세스에 의해서 테스트가 끝났고요. FPGA 테스트. 스타트를 누르면 역시 자동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네, 4번 단계에서는 OK 버튼을 누르면은 디스플레이 파워 스위치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나옵니다. OK를 눌러보면은 디스플레이만 꺼졌죠. 다른 것들은 다 살아있는데 디스플레이 스위치만 꺼졌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꺼졌느냐? Yes 누르시면 되고요. Next. Actuation 테스트. 모터나 핀치밸브나 이런 구동 장치들의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컨트롤 프로세스에 의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세이프티 프로세스에 의한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파워 서플라이 컨트롤러의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요. 파워 FPGA의 CRC 값을 클리어할 거면은 OK를 눌러라.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OK를 누르면은 시스템이 리셋이 됩니다. 시스템이 리셋되면서 기계가 재부팅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상태반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그린 라이트, 파워 인디케이터에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SSD 하는 도중에 리부팅을 하게 되면은 패스 코드를 다시 넣어주지 않아도 테스트하고 있던 상황으로 복귀가 됩니다. 복귀가 되었고요. OK를 누르면은 시스템 카드의 CRC 밸류가 초기화가 됩니다. 네, OK를 누르면은 시스템이 리셋되고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적색 LED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파워가 리셋됩니다. 네, 모든 테스트가 통과되면은 Next를 눌러서 이번에는 파워 컨트롤 판넬, 이게 파워 컨트롤 판넬이죠.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Press the green on standby button on the power control panel. 그린을 누르라는 거고요. 눌렀으니까 패스 인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스탑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스탑. 네, 인식이 되었고요. 두 개의 LED가 현재 불이 들어와 있느냐, 불이 꺼져 있죠. No 누르면 됩니다. Yes, No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잘못 판단해서 잘못 누르게 되면은 이 테스트를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개의 LED에 불이 들어와 있느냐, 불이 들어와 있죠. Yes. 그다음에 이제 불이 들어와 있느냐, 꺼졌죠. No. 다시 불이 들어왔느냐? Yes. 네, 테스트가 끝나면은 넥스트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백업 스피커 테스트. 스피커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스타트를 누릅니다. 액티베이트를 눌러서 소리를 발생시키고 이때 소리가 스텝 1 작은 소리가 들렸느냐? 들렸죠. Yes.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 좀 큰 소리가 납니다. 들렸죠? 다음 세 번째 더 큰 소리가 납니다. 들렸죠? 이렇게 백업 스피커 소리가 잘 나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넥스트. 이제 파워 사이클 매니지먼트 스타트를 누릅니다. OK를 누르면은 컨트롤 프로세스에 의해서 기계가 꺼졌다가 켜집니다. 이때 붉은색 등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는 그린 LED만 불이 들어와 있고 부저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컨트롤 프로세서에 의한
파워 리셋이고 잠시 뒤에 있을 세이프티 프로세스에 의한 파워 리셋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네, 됐고요. 이제 세이프티 프로세스에 의한 파워 리셋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두 개의 LED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컨트롤 프로세스에 의한 파워 리셋과 다른 점 두 가지는 소리가 막 나고 LED가 깜빡거리고 있다는 것. 지금은 빨간색 LED가 꺼졌죠. 뮤트 버튼은 없습니다. 오케이. OK를 누르고 있으면은 10초 동안 누르면은 파워가 꺼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은 다시 리부팅을 할 거고요. OK를 누른 다음에 온오프 버튼을 온 스탠바이 버튼을 10초간 누릅니다. 네, 이 상태에서는 소리도 안 나고 이 붉은색 또 꺼졌죠. 지금은 소리도 안 나고 라이트도 꺼진 컨트롤 프로세서에 의해서 파워가 리셋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스탠바이 버튼을 눌러서 매뉴얼로 전원을 껐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다시 켜줘야 되겠죠. 다시 ON을 눌러서 기계를 켜줍니다. 세이프티 프로세스에 의해서 꺼진 것이 아니고 매뉴얼로 꺼진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팅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 답을 잘 골라야 됩니다. 셧다운 되었을 때 이게 엠버 LED가 이 호박 색깔 LED인데 이게 깜빡깜빡 거렸느냐? 아까 셧다운 되었을 때 깜빡깜빡 거렸죠? 그럼 yes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셧다운 되었을 때 백업 스피커 부저가 울렸느냐? 답은 no입니다. 어떤 부저가 울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답은 yes와 no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next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백업 배터리 리비전 테스트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이제 파워 커넥터를 벽에서 분리하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럼 파워 커넥터를 분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계의 파워 코드를 뺐고요. OK를 누릅니다. 이 녹색 LED는 전원이 연결되었거나 배터리를 동작할 때 불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파워 커넥터를 파워 코드를 다시 연결하라고 나옵니다. 연결하신 다음에 OK를 누르시고요. 배터리에 의해서 기계가 켜져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파워 코드를 다시 뺍니다. 지금은 이제 백업 배터리 디세이블 테스트인데 전원이 꺼지면 조금 전에는 백업 배터리에 의해서 동작이 되었기 때문에 알람 소리가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었으나 지금은 전원을 제거하고 백업 배터리가 디세이블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계가 꺼지게 됩니다. 다시 전원을 연결해 주시면
그리고 ON을 눌러서 기계를 켜주시면은 전원이 복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백업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전원이 없어졌을 경우에 정상 동작을 하겠지만 기계에는 백업 배터리 디세이블 시그널이 있어서 그 시그널에 의해서 백업 배터리가 디세이블 된다면 전원이 나갔을 때 기계가 꺼지고 알람을 부저를 띄워줍니다. 부저의 동작을 위해서는 리플레이서블 배터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는 두 개의 배터리가 있는데 메인 배터리와 부저를 울리기 위한 배터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워 코드가 벽에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시오. 연결했죠. 그 다음에 백업 스피커가 소리가 나느냐, 꺼졌을 때 소리가 났죠. 그럼 yes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끝난 거고요. next. 이번에는 replaceable PCBA start를 누릅니다. 백업 배터리를 190초 동안 일단 충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업 배터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기계가 켜져 있는지 그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휴대폰의 타이머 기능을 활성화시키셔서 시간을 재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동안에 잠깐 점프하겠습니다. 네, 이제 배터리 충전이 거의 끝나갑니다. 네, 배터리 충전이 다 되면 이제 OK를 누를 텐데 OK를 누르면은 기계가 꺼지고 백업 스피커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총 몇 초 동안 백업 스피커가 울리는지를 기록을 한 뒤에 그 값을 아래쪽에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 끝나면은 이제 매뉴얼로 기계를 켜셔야 되겠죠. 그러면 타이머를 준비하시고 OK를 누릅니다. 자, 지금부터 타이머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잠깐 점프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저가 다, 배터리가 다 따랐다는 얘기고요. 3분 정도, 180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으면 기계를 매뉴얼로 켜줍니다. 그 다음에 3분 초 단위로 입력하는데 180초 입력해 주시면 되죠. 이때 테스트 통과하는 기준은 90초보다 크고 600초보다 적어야 됩니다. 1분 30초 이상 부저 소리가 발생이 되어야 테스트가 통과합니다. 다음 넥스트를 누르시고 모든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다 패스 떴고요. 서밋 눌러서 제출합니다. 이제 메인보드 SST를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면은 모든 테스트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패스되었고요. 넥스트에서 서밋 누르면 됩니다. 다음 세이프티 보드 테스트. 세이프티 PCBA 커뮤니케이션 테스트가 첫 번째고요. 스타트를 누릅니다.
대부분의 테스트는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넥스트를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하시고요. 스타트를 눌러서 체크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툴이 필요한데 하나는 BLD 튜빙에 물이 채워져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툴이 필요합니다. 이 툴의 이름은 시린지 튜빙 앤 챔버 어셈블리라는 툴입니다. 이 리퀴드가 들어있는 물을 리턴 에어 버블 디텍터에 연결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리턴용이 아니고 여기가 리턴 에어 버블 디텍터죠. 그럼 그 부분에 이 툴을 설치하시고 튜빙에 물을 채웁니다. 시린지에 물을 채우는데 이때 사용하시는 물은 공기가 없는 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즉 셀라인이나 아니면은 RO수 같은 그런 물이 안에 에어 버블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사용하셔서 에어 디텍터에 물이 차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 클램프는 제가 임의로 달았는데 클램프를 추가하셔서 잠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에어 버블 디텍터에 리퀴드가 들어있는 튜빙을 채웠으니까 OK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에어 버블 디텍터의 셀프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튜빙을 제거하라 그러면 제거하시면 되고요. OK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린지 펌프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요. 네, 모든 테스트가 끝나면은 Next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Safety PCB의 아날로그 테스트. 바로 모두 테스트가 넘어갔고요. Next 눌러서 센서 셀프 테스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BLD에 물이 채워져 있는 튜빙을 연결하시고 OK를 누릅니다. 노멀 모드에서 BLD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 이제 셀프 테스트 모드에서 BLD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바닥 아래쪽에 있는 드립 트레이 리퀴드 디텍터죠. 바닥에 물이 없음을 확인하시고서 OK를 누릅니다. 그럼 바닥에 있는 리퀴드 디텍터 테스트가 끝났고요. 이제 에어 디텍터에 다시 물이 채워져 있는 튜빙을 꽂고 OK를 눌러줍니다. 에어 버블 디텍터 테스트가 다시 진행 중이고 리퀴드 레벨 센서의 챔버를 제거. 여기 이 위에 쪽에 있는 리퀴드 레벨 센서의 챔버를 제거하시고 OK를 누릅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가 끝났고요. Next를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서머리죠. 모든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Submit 눌러서 제출합니다. 드라이버 보드 테스트. 지금 사용한 툴은 제거하겠습니다.
스타트를 눌러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Next 눌러주시고요. Power Actuation. 메인 로더의 파워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오토 이플런트 로더의 파워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토 이플런트 스케일의 파워 테스트가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가 다 끝났으면 Next 누르시고 Submit 누르면 됩니다. 이제 아이솔레이션 보드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보드는 기계 뒤편에 있는 보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3개의 시리얼 포트와 이더넷 포트, USB 포트, 그다음에 리모트 알람 포트가 있는데 3개의 시리얼 포트는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RS232 EMR 연결할 때 사용하는 포트이고, 가운데 있는 RS232 포트는 테라맥스 워머를 연결할 때 사용이 됩니다. 맨 아래에 있는 RS232는 리모트 시그널을 연결할 때 사용이 됩니다. 리모트 알람은 2개에 연결할 수가 있는데 어느 곳에 연결할지는 내부의 점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더넷 포트와 USB 포트가 있는데 이러한 포트들이 제대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리모트 알람 포트 안에 있는 각 핀들의 정확한 전압들이 인가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이솔레이션 보드 테스트입니다. 아이솔레이션 보드의 첫 번째를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서에 관계없이 진행하셔도 되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USB를 기계에 연결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지하게 됩니다. 지금 패스가 뜬 것은 USB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패스가 뜬 거고요. 기계 뒤에서 USB를 연결하면은 USB 삽입된 것을 인식했다는 테스트가 패스가 됩니다. 제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는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 2개를 서로 연결해서 각각 시그널이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번, 1, 3번, 2, 3번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 2번을 연결한 상태고요. 그럼 패스가 2개가 늘어났죠. 1, 3번 네, 또 패스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2, 3번 네, 그럼 시리얼 포트에 대한 연결도 잘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더넷 포트입니다. 이더넷 포트에 이 루프백 소켓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패스가 나타납니다. 넥스트를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하시고요. 리모트 알람 테스트입니다. 이때는 리모트 알람 포트의 핀이 중요합니다. 핀 번호는 오른쪽 위에부터 왼쪽으로 1, 2, 3, 4, 5, 6, 7, 8 각각 핀에 대한 상태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멀티미터와 그 다음에 리모트 알람 포트의 홈에 액세스할 수 있는 상당히 얇은 핀이 필요한데, 일반 플로크 같은 거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파인팁이라고 툴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미니 간단한 멀티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프로브가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핀, 클립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클립을 잘라서 그 안에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계 뒤에서 작업하실 때는 화면을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돌려서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일단 스타트를 누르시고요. 첫 번째는 핀 4와 핀 1이 오픈이냐를 물어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1, 2, 3, 4) 이때 서로 쇼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과 4번을 연결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오픈이냐? yes. 기계가 이제 쇼트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때는 기계가 쇼트가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요, 1, 2, 3, 4. 삑 소리가 났죠. 쇼트임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4번과 3번. (3번과 4번이) 쇼트인지 삑 소리가 났죠. 쇼트 확인했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 오픈인지, 네, 오픈입니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압을 측정하는 건데 2번과 6번 2번과 1, 2, 3, 4, 5, 6 DC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5.17V) 5V냐? yes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과 5번 이때 쇼트 안 되도록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5.02) 5V가 나왔고요. 이제 다시 2번과 5번이 0V로 바뀌었습니다. 0V이냐? yes. 이렇게 화면에 내용과 같이 전압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 yes가 답이고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 SSD를 클리어하지 않으면 이 값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아이솔레이션 보드를 교체한 경우에만 이 SSD를 해주시면 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한 경우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누르시고 모든 게 통과됐으면은 Submit 눌러서 제출합니다. 다음 리퀴드 레벨 센서. 리퀴드 레벨 센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눌러주시고요. 이때는 이 튜빙 시린지 툴이 필요하겠죠. Insert the chamber. 이 챔버를 연결합니다. 리퀴드 레벨 센서는 이 디어레이션 챔버에 있는 센서를 말합니다. 센서 프리센스 스위치가 동작이 되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 리퀴드 레벨 디텍션, 위에까지 물을 채워주라는 얘기고요. 그럼 물이 위에 센서까지 이상 올라가도록 주입을 합니다.
주입이 되면 값이 OK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block the path of the foam sensor. 위에 있는 게 폼 센서인데 이 폼 센서는 옵티컬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옵티컬 센서에 빛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블럭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휴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잠깐 챔버를 살짝 분리하셔서 센서에 휴지를 꼽으시고 장착합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죠. 빛이 차단이 잘 되었으면은 OK가 될 것이고, 네, OK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Unblock, 휴지를 제거하시고, 다시 OK를 눌러서 빛이 통과됨을 확인을 합니다. 네, 테스트가 끝나면은 Next 가시고 Submit 누르면 됩니다. 네, 에어 버블 디텍터 테스트. 에어 버블 디텍터는 실제로 마이크로 버블을 주입해서 그 상태를 기계가 감지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때 필요한 툴은 20 마이크로리터의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정밀 주사기가 필요합니다. 이 주사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시고요. 에어 디텍터에 튜빙이 없음이 확인된 뒤에 이제 튜빙을 집어넣고 튜빙이 들어갔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 마이크로리터 사이즈의 공기를 집어넣을 텐데 시린지로 (20 마이크로리터만큼) 공기를 형성을 하시고 물이 들어있는 에어 디텍터에 이 라인의 한쪽 벽면에 깊숙이 에어를 주입을 합니다. 공기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도록 서서히 주입을 하시고, 공기가 보이시나요? 예, 이게 좀 보이시나요? 이 공기가 에어 디텍터를 지나도록 경로를 형성해 줍니다. 두드리면은 공기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수직을 형성해 주시면은 공기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샘플 포트를 통과할 때 약간 지연이 됩니다. 통과가 잘 되었고요. 지금 마이크로 버블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버블의 크기를 입력을 하는데 20 마이크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서트를 먼저 Yes를 눌러야 되겠네요. 그 버블을 주입했음을 미리 누르고서 이제 버블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 버블이 에어 디텍터를 통과하면 지금 통과하고 있죠. 네. 공기가 지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패스가 됩니다. OK를 인위적으로 눌러주는 게 아니고 공기가 감지가 되면은 패스가 됩니다. 이렇게 에어 디텍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에어 디텍터 테스트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공기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튜빙을 미리 준비하시고 여기에 20 마이크로리터의 에어를 슈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공기가 위로 올라가도록 두면은 공기가 서서히 올라갈 텐데 이때 내가 입력한 공기의 사이즈를 입력하고 에어를 주입했다라고 Yes를 누르면은 감지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에어가 센서에 감지가 되면은 맨 아래쪽 에어 버블 디텍션이 패스가 됩니다.
넥스트를 누르시고 테스트가 통과됐으니까 서밋을 누릅니다. 이제 리턴 클램프 테스트 스타트를 누르시고요. 클램프가 눈으로 봤을 때 열려 있느냐? 열려 있죠. 그러면 yes. 라인을 집어넣고 OK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제거하고 OK를 누르죠. 이 라인 감지 스위치가 정확히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클램프가 닫히는데 클램프가 닫혀 있느냐? yes. 이제 클램프를 오픈해서 얼마 동안 오픈이 유지가 되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총 30초 동안 클램프를 오픈시킬 건데 클램프는 노멀리 클로즈 타입, 즉 오픈을 시키려면 계속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계속 끊임없이 전류를 잘 흘려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클램프를 닫는 속도 테스트했고요. 클램프 클로즈 타임은 0.3초보다 작아야 됩니다. 0.3초 이내에 클램프를 닫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넥스트 누르고 서밋 누르면은 테스트가 끝납니다. 다음에는 리퀴드 리크 디텍터. 일단 위에 거는 이제 안 쓸 거니까 제거를 해볼까요? 리퀴드 리크 디텍터는 기계의 바닥에 있는 리퀴드 센서, 이 센서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50cc 시린지에 물을 가득 채우고 실제로 물을 흘려서 감지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스타트를 누르시고요. 1단계는 저 드립 트레이에 아무것도 없는지, 리퀴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물이 있다면 지금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셀라인을 집어넣습니다. yes. 물을 흘려주면은 센서가 센싱을 하고 패스라고 뜹니다. 그럼 넥스트로 가셔서 테스트가 통과됐으니까 서밋을 누르면 됩니다. 테스트가 끝난 뒤에는 시린지로 다시 빨아서 액체를 다 제거합니다. 다음 ambient temperature sensor. 이때는 온도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실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고요. 온도를 입력해주는 이유는 기계의 바닥에 온도 센서가 있는데 프리즘맥스는 현재 실내 온도를 측정을 해서 치료 끝나고 블러드 워머에 의해서 데펴진 혈액이 환자의 몸으로 들어갈 때 블러드 워머에 의한 온도와 이 실내 온도와의 관계, 즉 실내 온도를 알아야 환자의 몸에 들어가는 온도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온도 보상할 때 사용하려고 현재 실내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스타트를 누르시고요. 현재 온도를 입력합니다. 22.5도. 22.5도. 그러면 기계의 센서가 인식한 온도와 실제 온도를 비교합니다. 여기 보면은 네. 현재 기계는 22.4도를 알고 있고요. 저는 22.5도를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0.1도씨가 낮고 오차가 2도보다 낮아야지 테스트가 통과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요. 넥스트 서밋 누릅니다. 다음 디스차저. 이게 디스차저죠. 디스차저의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디스차저 클립에 삽입할 수 있는 툴과 멀티미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스타트를 눌러보겠습니다. 디스차저 튜빙을 인서트하라. 안에 스위치에 대한 테스트죠. 집어넣고 OK. 그 다음에 제거하고 OK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디스차저 클립의 안에 있는 전극이 있고요. 패드라고 부르는데 그 패드와 기계 뒤에 있는 접지 연결 부분,
그 두 부분의 저항을 측정을 합니다. 지금은 릴레이가 디스인게이지, 릴레이의 전원이 꺼져서 오픈된 상태입니다. 이때 이 디스차저에 있는 패드와 포텐셜 이퀴발런트의 그라운드를 측정합니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9메가오음보다 크냐? 크죠. 오픈이니까 yes 누르시고, 그 다음에 릴레이가 다시 작동이 됩니다. 릴레이가 켜졌고요. 다시 한번 저항을 측정합니다. (3.24메가) 이때의 저항은 3.24 메가오음입니다. 3.24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허용되는 저항값은 3.078에서 3.402까지 그 범위 안에 저항을 가지고 있어야 테스트가 통과됩니다. 넥스트 누르시고 서밋 누르겠습니다. 다음 램 테스트. 스타트를 누르면 자동으로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OK를 누르면은 리부팅이 일어나죠. 네, 모든 테스트가 통과했고 넥스트 서밋 눌러서 제출합니다. 테라맥스 워머는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린지 펌프 테스트. 이때는 이제 7kg 추가 필요합니다. 스타트를 누르시면 시린지 펌프에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아야 됩니다. 무게가 없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제로그램에 대한 무게를 확인합니다. 지금은 7,000이네요. Place A, B, C, D, 즉 A, B, C, D가 연결이 다 된 이 툴을 연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000짜리 툴을 연결을 합니다. 연결했느냐? 오케이. 네, 통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Moving to Initial Travel Test Position. 계속 두는 거네요. 제거하라고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4번은 웨이트를 제거하라. 제거했으면 오케이. 정말로 무게가 제거되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시린지 펌프가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스피드를 계산을 하고요. 각각의 엔드 트랩을 위치에 잘 도달하는지 체크를 합니다. 네, 이런 확인이 끝났으면 Next, 스타트를 누릅니다. 네, 테스트가 다 끝나면은 패스가 뜨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서밋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 블러드리크 디텍터. 블러드리크 디텍터 캘리브레이션 테스트를 하려면은 이러한 툴이 필요합니다. BLD에 삽입하는 필름이 있는 툴입니다. 이때 TR78, 이 78이 이 툴의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타트를 누르고 1단계가 BLD SST 툴의 넘버를 입력하는 건데 78 입력하시면 됩니다. 78. BLD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튜브가 없는 상태에서의 트랜스미터 레벨이 측정이 되고요. 이제 툴을 집어넣는데 A가 있는 부분이 A 사이드, B가 B 사이드입니다. 첫 번째는 A 사이드를 툴에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기다려 주시면은 A 사이드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뒤집어서 B 사이드 부분을 삽입하시면 이제 B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패스가 되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BLD 튜빙 중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져 있는 튜브를 empty 튜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empty 튜브에 대한 값을 읽고 이 empty 튜브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작합니다.
이제 empty 튜브를 제거하시고요. 물이 들어있는 튜브를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이 들어있는 튜브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작합니다. 네, 모든 테스트가 끝났고요. Next, Submit 누르고 툴을 제거합니다. 모든 테스트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Final Acceptance라는 것이 있는데 디바이스의 아이디와 소프트웨어 버전을 입력합니다. 스타트를 누르시고요. 바코드를 입력해서 기계 뒤에 있는 라벨을 스캔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 들어있던 바코드 이 값을 스캔을 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가 2.2라는 것이 인식이 됩니다. Next 누르시고요. Submit 누르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항목에 대한 SST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